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배정환입니다. 제가 그런 글을 썼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한 1300일째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뭘 써야 되나 이게 걱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300일이면 지금 3년이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저 내용이 저 내용 같은데 쓴 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제가 그 사업 소개할 때마다 저는 약간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면 이렇게 해서 정해놨는데, 어제 혹시 광주에 오신 분 계세요? 광주에서 김일두 리더님께서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가 무슨 뜻이냐고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덕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리듬, 우리 아메이의 어떤 리듬, 변화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자리다. 그런데 제가 이 부제로 필더 리듬 오브 마이 라이프라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삶의 리듬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 사실 그거 하나만 느끼고 가셨으면 저는 이제 오늘 저희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와이프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알아보고 제가 결단을 내리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와이프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결혼하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그 결단을 내려야 되는 모티브가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스폰서와 상의하시고 이런 자리에 계속 오시면 자연스럽게 공부는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유를 찾지 못하면 뭐 어떤 게 와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지금 책을 그 코로나 때 2권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가 첫 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작년에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이제 독서 브랜딩,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순수 에세이로 저희가 촌놈이라고 제목 좋죠? 반응이 없네. 빨리 제목을 바꿔야 되나? 그래서 제가 글쓰기 모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모임하는 분들이랑 공저로 에세이 한번, 순수 에세이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지금 한 1300일 조금 안 됐어요. 매일 쓰고 있는데,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건 북리뷰예요. 그리고 책을 내기 위해서 이제 생각 정리라고 하는 약간 인사이트를 주는, 책에서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짤막한 소설도 쓰고 있고 에세이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성 글도 좀 쓰고는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 돈을 버는 그런 블로그는 아니라서 별로 이렇게 재밌지는 않으니까 굳이 찾아보지는 마세요. 저는 이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렇게 책을 쓴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제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계공학을 했어요. 잘 안 어울리죠. 근데 사실 제가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상위권 대학으로 그 대학원을 가겠다라는 목표를 1학년 때부터 세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입학과 동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려면 내가 여기서 석사 박사까지 따야 되고, 그러면 좀 상위권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게 제 인생 목표였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걸로만 4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PC통신에서 그 대학의 족보를 막 물어물어 찾아갔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제가 혼자 독학으로 했어요. 제가 약간 독학파인가 봐요. 비즈니스도 제가 4개월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 제 스폰서를 찾아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들어보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공부한 거 가지고 또 물어보고, 제가 그런 식으로 아메이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4년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이제 정시를 준비를 했는데 여름에 수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에 해서 이제 영어 시험을 통과하고 그때는 이제 면접으로 뽑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대학은 타 대학생을 뽑지 않을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IMF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대학원 진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이 TO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네 학생 뽑기도 바쁘지 타 학교 학생들을 뽑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때 제가 인내력은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300일을 매일 쓴다 그러면 인내력이 꽤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냥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 되겠다. 그냥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했던 걸 다 폐기하고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근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제 동기들은 전부 다 현대, 기아, 그 당시에 대우, 쌍용 다 들어갔는데 군대 갔다 온 죄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쓰는 게 이제 원서였어요. 그래서 겨우 공단에 연봉 2천도 안 되는데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회사 창사 이래로 가장 고학력자들이 들어왔다. 서울대 학생들도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퇴사했고 그 뒤로 줄줄이 다 퇴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이래 갖고는 여기서 답을 낼 수가 없겠구나. 어차피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돈이 되는 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한참 벤처붐을 일으킬 때였어요. 그래, IT로 가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전공 서적을 싹 없애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강남에 비트컴퓨터라는 그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IT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라고 그랬거든요. 전공자가 아니니까 바로 입교도 안 된대요. 그래서 2개월, 3개월 동안 이제 직장인반이라고 야간에 가서 막 공부하고 제가 벌어놓은 거를 다 투자해갖고 전공을 이제 완전히 1년 동안 해서 바꿨어요. 그때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화상회의였거든요. 그때 잘했으면 줌 같은 걸 하나 만들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위주정보기술이라고 여의도에 있었는데 SI 업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전문 용어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회사가 한국아메이 전산에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였고 직원이 한 300~400명 되는 꽤 이제 큰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이 기계다 보니까 자동화 쪽으로 배치를 받아서 이제 기계를 벗어나려고 그랬는데 다시 컴퓨터와 이제 기계를 맞물리는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아메이를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을 아무리 바꿔봐도 이게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를 받고 나서 제가 어쩌면 이 일이 나에게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고 나서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나름 했었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구조조정 대상자가 됐어요. 제가 현대자동차 그때 이제 경유 승용을 만들 때 제가 그 시험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제가 다 해갖고 만들어내고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절대 저를 구조조정하지 못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부서를 통째로 그냥 딱 잘라서 날리는데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모 회사에서 그때 저에게 잠깐 분사를 했었거든요. 그 모 회사 위주정보에서 다시 저를 데려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그때 제가 완벽하게 이제 현실 점검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프로젝트를 해도 구조조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겠구나.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면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메이를 저녁에 이런 자리에 계속 왔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정장 입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일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중간에 차 세워놓고 정장 갈아입고 그리고 미팅 오고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랑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부업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제 어너덜 잡이죠. 또 다른 직업으로서의 아메이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업으로 아메이를 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또
이렇게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떤 계기들을 계속 통하면서 찾아서 해나가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업을 몇 번씩 바꾸고 여러 가지 도전도 해봤지만 결국은 그 일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게 살면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코로나 때도 제가 그 법인을 하나, 이제 이 블로그에서 만난 분들과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어요. 지금 이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름도 꿈의 도서관이에요. 이름 너무 멋있죠.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꿈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많은 사람들과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글을 같이 쓰는 모임을 만들고 글 쓰는 법을 알려주고 책을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 독서 토론하는 걸 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어떤 예술 강의를 하시는 큐레이터가 있으면 초대해서 사람들을 모집해 갖고 예술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알려드리고 막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게요, 취지는 좋지만 사업은 사업이에요. 결국은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계속 해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만 저걸 경제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가 이걸 해나가기 위해서 예스24에 가서 제안서를 내갖고 벽돌책 읽기 프로젝트를 수주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스24에 사람들을 모집해주면 저희가 독서 토론 하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을 데리고 벽돌책, 한 600, 700, 800 막 이런, 아시죠? 잘 때 이렇게 배기 좋은 벽돌책들, 그런 것들을 읽기. 이제 예스24에서 뭐라 했냐면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런 벽돌책들이 워낙 좋은 책들이 많아요. 뭐 사피엔스라든지 뭐 총균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읽기 어려운데 어떤 리더가 이걸 같이 읽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해서 저희가 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메이는 이게 돈도 되면서 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이유도 제가 혹시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뭔가 이런 것들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이 좀 길었고요. 이제 제대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영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 졸리겠죠? 네. 자, 라스트 홀리데이라고 2006년작 영화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분이 조지아라고 여자 주인공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쇼니라고 해서 같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약간 썸을 타는 직원이에요. 아직 서로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리사가 체코에 있는 5성급 호텔의 디디에라는 아주 유명한 주방장이에요. 이 조지아가 꿈에 그리는 그런 그 요리사예요. 왜냐하면 이 조지아는 퀸을 하는 여성이에요. 뭐 퀸을 한다는 게 아니고 호텔에서 조리 도구를 팔아요. 그래서 자기가 요리를 해갖고 사람들을 먹여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사장이나 이런 실장들이 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리 도구나 열심히 팔아라. 근데 자기는 요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 중간에 있는 남자가 사장이고 오른쪽에 젊은 여성이 내연녀예요. 자, 이 조지아에게는 가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는 이렇게 자기의 꿈 목록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썸을 타고 있는 숀과 혹시 자기가 결혼을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오려갖고 붙여놨어요. 대단하죠? 네. 여러분들도 성공하시려면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꿈 목록을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조지아가 그 백화점에 CT 촬영을 했는데 뇌종양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길어야 4주 밖에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조지아가 이제 하느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안겨주십니까? 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짧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연금을 찾고 퇴직을 해서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 체코로 떠나요. 그런데 떠나는 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중간에 헬기를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텔에 도착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누군데 헬기를 타고 오냐? 그래서 방이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묻는 특실을 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 소문이 빠르게 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온 모양이다. 왜냐하면 이날 이 조지아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 사장도 오거든요. 그래서 재계, 정계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로비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 여성은 그런 부류의 누구 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까칠해요. 그러니까 이 디디에라는 요리 주방장이 뭔가를 만들어주면 뭐 빼라, 뭐 해라, 뭐 넣지 마라, 막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 디디에는 그런 사람이 싫은 거예요. 권력층이. 근데 이 여성이 뭔가 자기가 요리를 하면 너무 맛있다는 거야. 사람 사귀는 게 다 똑같아요.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냥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디디에가 와갖고 그 정치 경제에 있는 분들과도 말을 섞지 않는데 이 여자한테 와서 뭐가 맛있었냐 막 이러면서 하는데 또 이 여성이 요리를 좋아하잖아요. 그 둘이 급 친해져요. 그래서 이제 죽을 거니까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수많은 대사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면서 사는 것들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이더라. 지금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앞으로 오래 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6개월,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이러고 앉아 계실까요? 뭔가 지금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실 텐데 이 조지아를 통해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이 여성이 백화점에서 그냥 일반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 여성을 공격했던 사장은 이제 이 정계에 있는 분들한테 왕따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여성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왕따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반성을 해요. 조지아가 옆에 가서 이제 자기 사장을 다독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CT 촬영이 의사가 쭉 보니까 뇌종양이 자기 머리를 찍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로 CT를 샀더니 사진이 누굴 찍어도 뇌종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팩스를 보내고 결국은 이 숀이 여기 이제 찾아오면서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마쳐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걸 걸고 여기로 떠났고 정치, 경제에 높은 사람들을 만났고 자기가 꿈에 그리던 요리사와 뭔가 같이 협업으로 요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 숀과 레스토랑을 차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 디디에라는 주방장이 미국까지 건너와서 개업식에 축하를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꿈이 리얼리티가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오래전에 그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발견을 했고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아메이가 필요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아메이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결혼하겠다라는 그 인생의 목표가 생기면 안 하던 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 뭐 뻔한 이야기네라고 하시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 인생에 큰 변화를 겪겠다라고 하시고 뭔가 내가 올인을 하겠다,
난 기꺼이 간절함을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일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과감하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20년 동안 이 비즈니스보다 더 좋은 사업을 나는 아직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는 야, 웬만큼 하고 빠져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퇴직한 친구들이나 조금 이제 약간 백수가 된 친구들이 있으면 야, 너도 웬만하면 정환이 따라다니면서 아메이를 배워.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소개를 해줘. 근데 그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 아메이를 제가 조금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올더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계속 영화 얘기네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 영화를 한 번씩 보거든요. 영화에서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공포 영화 이런 건 잘 안 봐요. 근데 멜로 영화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액션 아니면 이런 약간 의미 있는 영화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에 이제 질 폴게티라는 되게 유명한 부자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손자가 유괴가 된 진짜 있었던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 진 폴게티가 손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거의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진 폴게티는 1950년대, 60년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분이 성공을 하려면 6가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자기 사업을 하라. 저도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직장 생활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20년 전에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수없이 썼어요. 근데 그때 그 책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켰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사장님이 그 토요일 날 직원들을 본사로 다 들어와라. 파견 근무 나간 사람들도 다 들어와. 그래갖고 제가 토요일 날 모였어요. 그랬더니 첫 질문이 뭐였냐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어본 사람. 근데 그때 과장님과 제가 둘이 딱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과장님도 제가 읽어보라 그래서 읽은 지 일주일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럼 저는 왜 읽었느냐? 사실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읽은 거거든요. 우리 최인 리더가 제가 이제 첫 데이트를 하는 날 카페에서 저한테 첫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렇죠. 저 그때 엄청 당황했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 혹시 어디 사세요? 뭐 취미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꿈이 뭐세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혹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무슨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내용인가 막 그랬는데 아메하는 분들이 정말 이런 책을 읽는구나. 근데 그게 정말 그 이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 책들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나왔는데 대안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저도 그 책을 읽었지만 저는 아메이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수요가 큰 제품을 공급하라. 자, 세 번째가 반드시 보장제도가 있어야 되고 경쟁자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줘야 되고 여섯 번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면서 당신이 부자가 돼야 된다. 이게 6가지.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만 쭉 적어 놓으니까 어떠세요? 뭐 좋은 내용 쭉 적었구나, 그죠? 뭐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뭐 다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세상에 저렇게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사업이 과연 있을까? 과연 애플이라 뭐 이런 테슬라가 저걸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약간 물음표가 오죠. 그러니까 저런 회사는 있을 거라는 상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저런 회사야 라고 하면 아이고 지네 거니까 또 좋다고 저런다. 그런데 그래서 아메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4개월 동안 한 건 그거예요. 안티사이트를 뒤졌어요. 정리를 해가요. 쪽팔리니까 종이에다 적어가면 초보 티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갖고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대답을 들어요. 또 와갖고 또 공부해. 또 갖고 가서 또 얘기해요. 이거를 제가 4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그냥 오늘 하루 오셔서 뭐 들었네, 그냥 좋은 것 같아, 에이 나는 뭐 잘 모르겠어,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에 준해서 제가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비비 미팅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또 공교롭게 오영희도님께서 그 아메이는 재벌 플랜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메이 그러면은 아메이로 엄청 막 떼부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개념보다도 아메이는 가치에서 우리가 파이를 키운 다음에 그걸 더 많이 나눠 갖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제가 하루에 한 명이 핀을 만들어요. 그러면 얘를 철사를 구부리고 끊고 뾰족하게 만들고 담금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100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걸 5명이 하면 1000개를 만들어요. 그죠? 5명이 일을 분업화하면 1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사업이에요. 내가 회사를 만들고 기계를 도입하고 그럼 사장이 그걸 다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직장에는 어때요? 내가 뭔가 투자한 게 없으니까 50개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사장은 750개를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이런 류의 사업이에요. 자, 근데 아메이는 우리가 사업가의 정신으로 모여서 그 5명이 각자의 노력을 투자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세요. 그래서 200개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나 혼자서 열심히 했을 땐 100개였는데 같이 모여서 했더니 200개를 가져간다. 그럼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아메이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1위가 시간, 행복, 뭐 약간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뭐 건강 이렇게 쭉 나와요. 돈이 5위예요. 동의하세요? 인생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도 희생하고요. 시간도 희생하고요. 행복도 희생하고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써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작년에 삼성전자 매출액이 230조였대요. 한국아메이 매출은 1조 3천억이에요. 그러면 삼성이 분명히 성공한 사업 모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회사는 삼성이 아니라 아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플랜이 아니고 아메이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플랜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수요가 큰 제품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생필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그 개그맨 고명환 그분이 쓴 걸 읽었는데 자기가 매미를 하는 이유는 그게 꾸준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트렌드를 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사로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시대 변화에 계속 쓸려가는 일보다는 꾸준한 일. 그래서 그 사람은 주식을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LG생활건강이라는 거야. 자기는 그냥 돈 세면 100몇만 원짜리 한 주 사고 생기면 또 100몇만 원짜리 하나 사고 그냥 계속 모은대요. 한번 왜 그럴까요? 생필품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생필품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그런 제품들이요. 아이, 그래도 남자라면 치약보다는 자동차를 뭘 좀 다뤄야 뭔가, 그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메이보다는 현대자동차가 왠지 나아 보이고, 그죠? 자, 우리가 볼게요. 자동차는 팔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자동차 교체 주기가 우리나라 조사해 보면 7년이 나와요. 자동차 한 대 팔아서 100만 원을 번다 치면 1년이면 14만 원이고 매달 계산하면 10,000원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자동차 팔아서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썩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메이는 20만 원만 바꿨어도 매달 10,000원이 캐시백이 돼요. 훨씬 낫지 않아요? 내가 쓰는 것만 해도 되고 주변에 쓰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해도 이게 같이 합산이 돼서 계산이 돼서 돈이 들어온다. 근데 이게 생필품이니까 저 사람이 팬이 되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생필품이 50년 전에 약 200여 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500개가 넘어가고요. 앞으로는 이게 더 많이 늘어날 거야. 요즘 쿠팡 많이 쓰시죠? 쿠팡에 있는 거 거의 다 생필품이잖아요. 그죠? 쿠팡이 적자로만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 신세계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장에 최고로 올라섰어요.
그 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쓰는 물건들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을 다루고 아메이가 계속 신제품이 이렇게 지금의 트렌드로 나와준다 그러면 저희가 자식에게 물려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의 비전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에 보장제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 제품을 언제까지 계속 만들어내고 과연 소비자들한테 보장을 할 수 있느냐는 거야. 저는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납득이 안 됐어요. 혹시 쿠팡을 왜 쓰세요? 당일 새벽 배송이라서? 제가 어떤 분을 봤더니 쿠팡에서는 쓰고 바로 반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에서 그 반품을 해준다 그러면 잘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시작할 때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썼던 제품을 반품을 해준다고? 그것도 90일 내에? 반만 남겨오면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쿠팡에서 반만 남기면 해주나요? 우리가 4,900원을 내고 있고, 7월부터는 8,700원을 내야 된대요. 돈을 내야 해주는 건데, 누구나 회원이 무료가 되고, 쓴 제품에 대해서 90일 동안 마음껏 써보시고 반만 남겨오면 반품을 해주겠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걸 사업자 입장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제가 아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재고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란 얘기는 아닌데 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셨어요. 사실 우리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가도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코스트코 가서 치약을 10개씩 사면서 아메이에서 치약을 10개 사놓으면 다 사재기했다고 자꾸. 그 이상하죠? 자기들도 많이 사오면서 심지어 고기를 막 이따마심하게 맥주 먹을 거를 사오면서 아메이에서 좀 사면은 거봐 쟤네는 아메이 하더니 사재기. 좀 이상하죠. 뭘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냐? 네. 자, 그래서 이 재고에 대한 걸 사업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조금 과다하게 샀는데 필요 없어졌어요. 그거를 내가 3개월 내에 나 이거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본사에서 먹던 것까지 싹 그걸 반품해 준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약간 사업적으로 오늘은 바라보는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메이가 최근에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걸 또 뭔가를 또 돌려준대요. 근데 이건 사업자한테 맞는 측면이 아니고 그냥 소비자들이 10만 원 이상만 구매하면 이 돈을 캐시백을 해주겠다는 거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희 비즈니스에 큰 탄력을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제품을 생산자에서 만들면 소비자까지 오는 간격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걸 지고 다니면서 팔았잖아요. 제품이 더 좋아지지도 않아요. 이쪽 마을에서 만든 집신을 그냥 이쪽 마을로만 가면 2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선비 위주의 체계를 갖고 있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 장사를 했던 분이, 사업을 했던 분이 지금은 모든 권력까지 지금 쥐고 있고, 그죠? 이런 세상에 저희가 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심에 유통이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삼성, LG, 현대, 롯데 다 보세요. 유통 안 하는 회사 있어요. 다 유통을 해요. 그죠?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대기업이 왜 유통을 꽉 잡고 있을까? 신세계가 이번에 작당을 했더라고요. 쿠팡한테 1위를 뺏겼다고 아주 총공세를 펼칠 아주 뭔가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을 다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이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건설이에요. 세상에 집을 짓기 전에 돈을 받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빌라를 짓기 전에 돈 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집을 가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돈부터 내잖아요. 그 대기업은 그냥 돈 끌어 모아서 짓고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류의 사업이 유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통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대형 할인점,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 쇼핑이 한참 성행할 때도 이건 우리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유통이 쪼개지고 있어요, 다시. 왜냐면 인플루언서들. 그죠? 지금 그 정종철 씨 아시죠? 개그맨 하다가 자기가 요리를 했는데 요리가 뭐 이렇게 좀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아웃소싱 업체에 내가 이런 컨셉으로 레시피로 해갖고 요리를 합니다 했더니 이게 지금 엄청나게 팔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에요.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컨셉만 갖고 있으면 아웃소싱으로 광고, 인스타에 광고까지 해서 바로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뭔가 아이템이 없어요. 인스타그램도 잘 못해.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팔로우도 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이게 너의 나라 얘기 같아요. 그리고 좀 할 만한 건 대기업이 다 잡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돈이 되는 건 알겠는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데 아메이는 원가를 35%까지 끌어들여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 그 제품을 1차, 2차, 3차로 해서 35%를 소비자가 주변에 알린 만큼, 본인이 쓴 만큼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기존에 있던 방식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어색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심플하게 하나로 표현하면 아메이는 그냥 쓰는 비즈니스예요. 아, 그래도 파는 거 아니에요? 팔아도 돼요. 굳이 안 팔 필요는 없잖아요. 주변에서 달라는데 굳이 아니야. 아메이는 파는 게 아니야. 네가 회원가입했었어. 그럴 필요 있어요? 시장이 있다는 건 팔린다는 거잖아요. 팔린다는 건 사업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누구 옆집 엄마가 하다 그만뒀다는데요. 옆집 엄마니까 그만둔 거예요. 미용실 하다 그만둔 사람 제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20년 하다 미용실 그만두고 계란해요. 그러면은 미용실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비즈니스를 약간 이렇게 통찰력을 갖고 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주변에 누가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왜 망했나, 왜 성공했나를 따지지 않고 그냥 결론만 보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메이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냐? 돈이 안 드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메이 시작할 때 권리금으로 한 2억 정도 갖고 오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 농약사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농약사를 옮기는데 권리금만 2억이래요. 와, 근데 3년이면 2억을 다 뺄 수 있대요. 그래서 돈이 된다고 해서 내가 돈이 없으면 사업이라는 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메이는 돈 투자하는 거 없죠, 뭐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 비즈니스를 잘 하시려면 그냥 BMW 하시면 돼요. 이거 뭐냐면 빅마우스 우먼. 떠들 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성이 잘하는 것 뿐이에요. 남자가 못하는 게 아니고 남자는 입이 무겁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희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 세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부엌 들어가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무거워야 된다 그러고 계속. 남자들은 입이 무거울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메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빅마우스 맨이 되시면 돼요. 좋은 거 열심히 가서 알리시면 되죠. 그래서 주변에 열심히 알리는 거, 내 입이 엄청난 도구인 거예요. 그래도 좀 뭐 빅비즈니스라 그러는데 그냥 가서 말로만 떠들면 돼. 뭔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으세요? 이 기업들이 최고로 치는 마케팅 수단은요, 소비자의 입이에요. 그걸 우리가 팬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팬덤이 한번 형성된 기업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애플 보세요. 지금 10대들이 애플 사용 빈도가 70%, 80%가 넘어간대요. 지금 삼성이 초비상이 걸렸어요. 다음 세대가 삼성 제품을 안 살 확률이 너무 높아요. 팬덤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팬을 만들어야 되고, 팬은 뭐냐면 그냥 품질이 좋다고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써보고 누군가가 옆에 좋아해서 자기들끼리 쓰는 모임들이 형성이 돼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아메이가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나요? 네, 그건 오늘 이후로 계속 오시면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주변에 나 아메이 제품 쓰는 분 못 봤는데요. 그거는 주방을 안 들어가셔서 그래요. 화장실을 안 들어가셔서 그래요. 저는 다른 집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얼만큼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는지 대강 착 알 수가 있어요. 주방 같은 데 가보세요. 식당 갔다 오시면서 카운트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아메이 제품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심지어 정차돼 있을 때 옆에 차를 잘 보세요. 아메이 껌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최 리더님은 항상 그래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옛날에 테이블 듣잖아요. 저 사람도 아메이 한 사람 같아. 아메이 테이블 듣고 있는 것 같아. 껌을 씹고 있어. 왠지 아메이 껌을 씹고 있는 것 같잖아. 심지어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탈로그를 차 뒤에다가 올려놨는데 그냥 아파트에 주차를 해놨거든요. 나왔더니 어떤 아저씨가 이거 저기 그쪽 차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여기 일이 있어갖고요. 죄송합니다. 빨리 빼겠습니다. 아메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메이 합니다. 그랬더니 저 공기청정기 정수기 필터 바꿀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요. 저희가 내리면서 봤는데 우리 카다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아파트 차가 아니네. 그래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대. 대단하죠. 그러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마트 가면 0.1%예요. 여러분들께서 매달 매주 몇십만 원씩 쓰셔봐야 10,000원 적립되려면요 1년 걸려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냥 몇 명과 같이 좋은 제품을 이렇게 나눠 썼는데 보너스가 약 400배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내가 쓰고 주변 사람과 몇 명만 나눴어도 400배면 내가 조금만 이 비즈니스를 적극성을 발휘하면 수백, 수천 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좀 빨리 눈치채셨으면 좋겠고요. 자, 경쟁자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좋은 제품이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자, 하나로면 딱 끝나요. 아메이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건강식품, 화장품 이런 그 세제류들, 그다음에 개인 위생품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메이가 아무리 큰 회사여도요 수천 수만 가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가정에서 쓰는 생필품 중에 대다수 한 650여 가지를 직접 생산을 하는데 그 제품이 전부 다 전 세계 판매 1위, 3위, 유기농, 유엔 친환경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이 제품이 왜 광고를 안 하지?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광고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광고비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 전지현이 수백억인가? 거의 1,000억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대다수는 광고 수입이에요. 광고가 한 번 찍으면 2, 30억으로 올라가요. 그게 다 우리 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캐시백을 하겠다는 거니까 자, 이런 제품이면 주변에 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아메이는 미국 미시건주에 이렇게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직접 생산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메이 말고 다른 마케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메이는 직접 생산을 하는 회사고 그걸 네트워크라는 마케팅으로 파는 거고 다른 회사들은 그냥 다른 제품을 좋다라고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인정을 해서 갖고 와갖고 네트워크만 하는 거잖아요. 그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 그 책임을 무한으로 회사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아들도 지금 와 있지만 아들과 이어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자, 아메이가 전 세계 64개 국가 100개 지역에 나가 있대요. 이거 뭔가 필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5천만 인구 한국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중국 어디에 가 있다. 국제 사업으로 네트워크를 펼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AP이기 때문에 여기를 오시면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렇게 백화점처럼 정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제 이제 광주 갔다가 우리 최 리더님이 이모님을 갑자기 호출을 해갖고 모시고 왔는데, 야, 내가 광주에 30년을 살았는데 이런 게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아메이가 이렇게 비밀리에 사업을 해요. 무슨 007도 아니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메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로또 복권 누구나 이번 추첨할 복권을 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5,000원인 거잖아요. 요즘 복권이 5,000원인가요? 1,000원인가? 모르겠네요. 그냥 1,000원인 거잖아요. 다 당첨이니까. 근데 진짜 오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 복권번호를 줬어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를 좀 남들이 모를 때, 남들이 하다 그만뒀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다 써요, 나가면. 신기하죠. 아메이는 안 하는데 다 쓴다. 이 엄청난 사업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아마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 거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걸로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듣고 나서 집에 가갖고 A4 용지를 꺼내갖고요, 막 그려봤어요. 근데 아까까진 분명히 제가 계산이 됐거든요. 집에 가서 혼자 계산하니까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길래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 한번 들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해하고 가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아메이가 공평하게 주는구나. 그것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메이는 이렇게 20만 PB서부터 1000만 PB까지 3%에서 21%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혼자서 10만 PB, 금액으로는 약 18만 원 정도, 약 2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걸 쓰면 보너스는 제로예요. 20만이 안 되니까. 그럼 20만을 썼더니 3% 6천 원으로 돌려받았어요. 괜찮죠? 그냥 소비자들 누구나 이 정도는 다 쓰니까.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림이 예술이에요.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 했을 때 총각이잖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사업이고 저는 제 사업이잖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쓸 게 없는 거예요. 남성 로션 외에는 제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심지어 그 로션도 우리 어머니가 꽃을 든 남자를 사다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쓸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처음으로 후원을 했는데 5만 원 정도 썼더니 보너스는 당연히 없죠. 근데 어머니한테 알렸고 어머니 친구분, 저희 형수한테 알렸더니 저렇게 5만 원씩 쓰는 분 4명이 모여서 20이 돼도 3% 6천 원, 지금 물가지수를 곱해서 약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캐시백 해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주변에 제품 쓰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이게 계속 상승하겠구나,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줄 수는 없으니까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려다 보니까 이제 보너스 체계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자,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만 원 쓰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20만씩 보너스를 받을 만큼 썼을 때 보너스가 다르게 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20만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자, 스폰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두 분한테 알려서 이렇게 썼어요. 자, A, B 두 사람은 본인만 썼기 때문에 20만에 3% 6천 원씩 돌려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그룹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3명이 썼으니까 60이 됐고요. 60서부터는 6%로 올라가요. 너무 좋죠? 그럼 36,000원이 캐시백 되는데 다 가져가면 좋지만 A, B의 노력치가 있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6,000원 뺐더니 24,000원. 합리적이죠. 자, 그러면 스폰서는 볼게요. 4명이 썼으니까 80, 60 이상 120 미만이니까 6%예요. 그러면 80의 6%는 48,000원. 그런데 U가 24,000원, A, B 6,000원씩 가져갔으니까 총 36,000원을 빼면 12,000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늦게 시작한 여러분들이 스폰서보다 많이 벌 수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연봉 협상 들어가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경력직으로 들어온 제 동갑자리, 분명히 일은 제가 더 많이 했거든요. 프로젝트도 내가 더 많이 했어요. 대우자동차 프로젝트를 하면서 현대 것까지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연봉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역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워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메이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뻐했어. 근데 이 친구가 한국 아메이의 스카웃이 됐어. 그래서 다시 미워했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이거 한국 아메이에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 파트너를 스카웃하냐고요. 이거 내가 진짜.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한국 아메이 스카웃 제의를 받으면 저도 좀 갈등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가 공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메이는 모 네트워크처럼 다단계처럼 2개 한대 이렇게 또 오해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다른 마케팅 하시는 분이 저한테 묻는 게 거의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메이는 몇 매그 해야 돼요? 이런 거고, 아메이는 매달 얼마 사야 돼요? 이걸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런 거 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머리가 막 혼란스러우신가 봐. 막. 자, 6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전체 140이고요. 그러면은 120 이상 9%예요. 12만 6천 원 캐시백 됐는데 연두색 분들을 빼줘야 돼요. 20만 원 3% 6천 원. 자, 6명이니까 3만 6천 원이 되고요. 그럼 12만 6천 원에서 3만 6천 원 빼면 9만 원. 물가지수를 곱하면 약 16만 원의 보너스. 자, 이건 뭐 비즈니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애 키우면서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그냥 주변에 그렇게 알렸는데 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현대자동차 들어갔을 때 밥 먹으려고 이제 줄을 섰어요. 사실 다른 회사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앞에도 아메이, 뒤에도 아메이. 야, 너 저기 어제 미팅 갔냐? 뭐 이런. 와, 제가요. 이분들한테 아메이를 알려야 되는데 막. 근데 어느 순간 아메이 금지령이 내렸어요. 현대자동차에. 투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이를 투잡으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메이는 우리가 그럼 무한정으로 사람을 알려야 되나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제품이 알려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가서 알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알렸지만 우리 아들이 친구 엄마한테 알려갖고 지금 제품을 써요. 제가 그 친구 엄마를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점점 알려져요. 그래서 4명씩만 알려졌다고 가정을 해도 전체는 620, 15%고요. 93만 원. 자, 하위에 한내그만 볼게요. 100만, 6%, 6명 그룹이니까 36만 원. 빼고 나면 57만 원, 그러면 100만 원. 이 정도면은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해볼 만한 그런 일이죠. 그죠? 자, 아메이는 뭐 브론즈 빌더라고 그래서 또 하나 조건을 만들어 줬어요. 3명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분들이 60만 이상이 되고 전체 매출액이 400이 되면 추가 보너스 30%를 더 주겠습니다. 그래서 57만 원에서 30%에서 17만 1천 원. 74만 1천 원.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물가지수를 곱하면 약 130만 원 이상의 보너스가 되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또 2명씩 더 알려졌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는 1580, 그럼 21%, 331만 8천 원이고요. 요 밑에 똑같이 계산을 하면 144만 6천 원. 물가지수를 곱하면 약 26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와요. 자, 260, 되게 많게 느껴지기도 하고 에게라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이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타는 차를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세요? 그 월 할부금을 얼마 낼까요? 요즘 뭐 한 48개월, 60개월까지 해주니까 월 50만 원만 내면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고요. 그랜저 타다가 제네시스로 갈 수 있어요. 만약 그랜저를 타시는데 제네시스로 G80을 타고 친구 모임에 딱 가셨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성공했구나. 그죠? 내 그랜저 광고 같네. 성공이 별거 없어요. 24평에 살다가, 그죠? 100만 원 이자 내고 이렇게 원금해서 은행에 낼 수 있으면 32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32평 살다가 조금 이 돈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50평대 사시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성공했구나. 성공이 아주 쉬워. 이게 추가 보너스로만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천, 수억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성공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000만을 한 번 하고, 3번 하고, 6번 하고, 12번 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고요. 그 해본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이제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수입은 계속 증가되는 보너스가 되는데, 그거는 스폰서 분과 좀 공부를 더 해보세요. 자, 아메이는 마지막으로 여행에 대한 보너스가 있어요. 여행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행이라는 거를 저도 이렇게 막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좋아져요. 혹시 전세기를 띄운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가세요? 제가 혹시 지방을 갈 때 고속버스나 KTX를 타요. 재밌으세요? 앞에도 모르는 사람, 뒤에도 모르는 사람, 그죠? 그래서 나이 드시면 어떤 여행을 가시냐면 전세버스를 빌려서 동네 부녀회 가는 걸 가잖아요. 그죠? 산악회 가서, 산악회. 산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랑 가면서 마셔, 그죠? 잠깐 올라갔다 막걸리 마셔. 모임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는데 우리끼리 가서, 그죠? 대접받으면서 전세기를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스폰서님 방에도 놀러 가고 찾아오고 밥 먹을 때 서로 부르고 손잡고 다니면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저는 이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삿포로인데 저게 코로나 오기 전과 후예요. 그때 저렇게 저희가 자녀가 셋이거든요. 이렇게 조그맸던 애들이 이제 전부 다 엄마 아빠 키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지금 저 뒤에 와 있고, 이제 둘째, 셋째는 좀 나이 터울이 있어서 아직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채니도랑 저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저 큰아들만 없으면 우리 둘째, 셋째를 데리고 나가면 우리가 딱 남들이 보기에 그 나이로 보는데 우리 저 큰아들 때문에 우리 연령이 너무 위로 올라간다. 막 이런 농담을 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과 앞으로 세례글을 이제 딱, 이 처음 오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났지만 이 세례그의 위력, 그냥 제가 그냥 우스갯처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에메랄드예요. 그래서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셋이 들어와서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연봉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이 2배가 돼요. 2억이 돼요. 그럼 이 아이들 때문에 1억을 제가 추가로 번 거예요. 제가 앞으로 30년만, 50년은 더 살 건데 30년만 산다고 그래도요 30억짜리 플랜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애들이 들어와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 제가 만약에 트리플이 됐다. 그럼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보너스가 5억에서 한 6억, 7억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3을 곱해 보세요. 150억짜리 플랜이에요. 이거 뭐 너무 돈을 갖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취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들, 제가 아까 농약사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26살 먹은 아들이 대학을 나왔는데, 야, 너 직장 들어가서 그 연봉 받고 하느니 엄마 밑에서 농약을 배워라. 그래서 아들이 이어받아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성공을 해놓으면 우리 자식이 이걸 이어받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자녀들의 라이프까지 부모가 준비하는 시대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렸지만, 저희 자녀 하나하나 키우는 게 저희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비즈니스 쪽으로 풀어도 어마어마한 지금 자녀 파트너를 키우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한 번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과연 타인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즈니스인가는 조금 스폰서와 더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또 다른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내가 과연 여행을 다니면서 뭘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여행 가면 웬만하면 카메라를 갖고 다녀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좀 잘 나온 사진을 주면 사실 뭐 이렇게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 많지만 대부분이 구도가 안 맞거나 삐뚤어졌거나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을 주면 이게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또 내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인가 보다 해서 그런 일들을 굳이 무거워도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렇게 찍는 편이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여행 가기 전서부터 카메라를 어떻게 할까, 어디다 옮길까, 막 이런 구상들을 좀 하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행이든지 그냥 좋으니까 간다,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뭔가 떠날 때 여기에 가서 내가 뭘 찾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여행만이 아니고 본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만년필의 취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만년필을 보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 갔을 때도 저는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만년필 샵을 가서 내가 원하는 만년필을 하나 구매한다. 우리 둘째가 아빠 저는 샤프를 사고 싶어요. 그래갖고 아무도 안 가는데 우리 둘째랑 샵에 가갖고 나는 만년필 고르고 우리 둘째는 샤프 고르고, 그래서 너는 아빠랑 왜 이렇게 비슷하냐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생긴 게 이제 제가 만년필을 하면서 펜 드로잉으로 그림 그리는 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즘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요즘 하는 얘기가 그거야. 자기는 나 만나서 다이아몬드 돼갖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그래요. 아유, 내가 보니까 자기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라고 했는데 최은희 씨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새벽 6시에 일어나갖고 막 파견 나가고 여의도로 출근하려고 막 그렇게 전철 타고 버스 타니 그럴 때 최은희 씨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야, 조금만 참어. 내가 직장으로부터 자기를 자유롭게 구원해 줄게.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래 열심히 좀 해봐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 제가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좀 본인의 꿈도 찾으시고 의미도 찾으시고 아마 본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한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나를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었나? 라는 것들이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보였는데 경제적으로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비극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자기 꿈을 포기하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죠? 그때 내가 그걸 해나갈 수 있으면 인생의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메이 그냥 오늘 하루 딱 알아보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꼭 계속 오셔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